하야토는 못생긴 패배자 찐따 새끼야. 원나잇 실패하고 튀면 인생 리셋될 줄 알았지만 결국 할머니의 낡은 카페를 운영하게 됐지. 게다가 가슴 큰 여자애들 덕분에 옆집 여자애들은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야. 하야토는 너무 한심해서 연애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사업을 유지해야 할 책임까지 져야 해. 이 카페만큼이나 빠르게 가라앉는 건 하야토의 존엄성 뿐이지. 이야기는 카스카베 하야토라는 어린 소년이 할머니의 카페에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카페가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팔기보다는 허물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그는 빈 방이 많은 큰 방갈로인 집으로 들어갑니다. 혼자가 되어 기쁘지만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오쿠마 쿠조라는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속옷만 입고 들어옵니다. 당황한 하야토는 도망친다. 숨으려고 다른 문을 열었지만 다른 여자의 아마츠루가가 운동복을 갈아입고 있는 걸 발견한다. 아마츠루가는 하야토를 다른 여자애들 중 하나로 착각하고 빨래하라고 자기 팬티를 건넨다. 하야토가 남자애라는 걸 깨닫자 하야토는 당황해서 팬티를 들고 도망친다. 집 안을 질주하다가 속옷 차림의 금발소녀 호지 아카네와 부딪힌다. 혼란스럽고 당황한 하야토는 계속 뛰다가 같은 차림의 짙은 녹색 머리 소녀 시라지쿠 오노를 보게 된다. 필사적인 하야토는 안전해 보이는 방을 찾는다. 하지만 문을 열자 츠키시마 리오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인다. 하야토는 자신이 5명의 여자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여자아이들에게 붙잡힌다. 에미오가 그를 세게 걷어찬다. 하야토가 깨어났을 때 그는 묶여있고 여자아이들은 그를 강도라고 몰아쓴다. 그는 이곳이 할머니 댁이라고 설명하고 여자아이들은 그가 카페 전 주인의 손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할머니께서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셔서 그곳에 머물게 해주셨다고 말한다. 여자아이들은 자기소개를 한다. 금발인 호지 아카네는 19살이다. 분홍머리 루카 마쿠자와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에요. 보라색 머리 에미츠루는 운동을 좋아하는 활기 넘치는 아이죠. 주황색 머리 리오츠키시마는 먹는 걸 좋아하는 대학 3학년생이고요. 짙은 녹색 머리의 수줍음 많은 시라지쿠 오노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에요. 하야토는 카페를 허물고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여자애들은 떠나길 거부하죠. 걔네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할머니께서 여기서 지내도록 허락하셨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에미는 하야토가 할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비용도 돕지 않았다면서 냉정하다고 지적하죠. 여자애들은 하야토를 설득해서 카페를 계속 열도록 하려고 해요. 오카를 꼬시기 위해 메이드복을 입혔지. 그날 밤 루카가 오카 방에 들어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저녁으로 필라프를 주겠다고 해. 하야토는 프라이드 치킨을 달라고 하지만 오카는 필라프밖에 만들 줄 모른다고 실토해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려다 태워버리고 결국 다 같이 망친 음식을 먹게 돼. 여자애들은 하야토가 자기를 유혹하려는 계획을 눈치챘다는 걸 깨닫고 그만둬. 걔네는 하야토한테 먼저 샤워할 거냐고 묻고 하야토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모습에 놀라. 나중에 카페가 열려있는 걸 보고 술 한잔하러 들어가. 아카네가 초콜릿을 피우는 걸 보고 실내 흡연에 대해 따져 물어. 한편 리토와 시라지쿠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리토는 자기 계획에 시라지쿠를 제물로 썼다고 웃으며 말한다. 시라지쿠는 술에 취해 하야토를 유혹하려 하지만 에미는 그가 하야토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해 그를 때린다. 리토는 계획이 실패하자 화를 낸다. 다음날 여자애들은 시라지쿠가 하야토에게 요리를 해주는 것으로 사과한다. 에미는 시라지쿠의 남자 냄새에 대한 이상한 사랑에 대해 농담하지만 시라지쿠는 전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남자들은 카페를 조사하러 와서 하야토에게 철거 견적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말한다. 한 남자가 거칠게 카페 간판을 떼어내자 하야토는 분노한다. 아가씨들은 그가 간판에 신경 쓰는 게 의외고 정말 카페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건지 궁금해해. 나중에 리오는 하야토가 할머니 빚을 갚기 위해 도쿄대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엿듣게 돼. 그녀는 그가 생각만큼 냉정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에게 필라프를 만들어줘. 하야토는 할머니가 그가 돌아오기 전에 돌아가시면 료에게 그를 위해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걸 알고 받아들여. 마침내 하야토는 아가씨들에게 1년 동안 카페를 열어두겠다고 말해.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면 철거할 거라고. 아가씨들은 기뻐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동의해.
하야토는 그들이 카페를 구할지 망칠지 궁금해해. 모두 카페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하야토는 여자애들을 불러 모아 청소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묻습니다. 리토는 손톱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아미는 오히려 더럽힌다고 하고, 후카는 저혈압이라고 하고, 아카네는 청소가 싫다고 합니다. 하야토가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묻자 할머니께서 거의 다 하셨다고 합니다. 시라기쿠가 요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하야토는 조용한 애한테 일을 다 떠넘기는 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할머니를 일찍 돌아가시게 했다는 말로 그들을 설득해 돕게 합니다. 오카가 계단을 청소하는 동안 하야토는 그녀를 놀립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몸을 숙여 팬티를 노출합니다. 하야토는 당황해서 아카네에게 말하려 한다. 료가 지나가다 그것을 지적한다. 후카는 당황해서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하야토 위로 쓰러지고 하야토는 기절한다. 나중에 하야토는 빨래를 하다가 아카네의 속옷을 발견한다. 아카네는 다른 여자애들에게 불평하고 하야토가 그냥 평범한 옷이라고 하자 화를 낸다. 나중에 하야토는 시라지쿠의 카페 청소를 돕고 시라지쿠는 그에게 고마워한다. 시라지쿠는 대학이 시작되면 집안일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한다. 하야토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쓰지 말라고도 부탁합니다. 그날 저녁 시라지쿠는 할머니께서 가족은 함께 식사해야 한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하야토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애들은 아직 속옷 사건 때문에 화가 나서 그를 무시합니다. 저녁 식사 후 하야토가 샤워하러 갔는데 오카가 속옷만 입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미는 달려와 하야토를 때려 기절시키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하야토는 카페가 재개장하니까 커피 만드는 연습을 하겠다고 여자애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있게 커피를 내리고 여자애들은 열심히 맛을 봅니다. 근데 끔찍해. 아카네는 맛이 끔찍하다고 하고 하야토는 편견이라고 하지만 직접 맛을 보고는 그 말이 맞다는 걸 깨닫지. 나중에 아카네가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하야토는 커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투덜거려. 아카네는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 커피 한 잔 만들어주겠다고 해. 놀랍게도 아카네가 만든 커피는 맛있어. 아카네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고 밝혀. 하야토는 아카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너무 명령조로 말해서 아카네는 거절해. 그가 간청하자 그녀는 마침내 동의한다. 그녀는 그의 할머니가 하야토는 고집이 세지만 항상 사과할 방법을 찾는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날 밤 아미는 우연히 하야토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가 입욕제를 넣고 손짓까지 썼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때리며 이 상황을 그의 탓으로 돌린다. 다음날 하야토는 리료에게 할머니의 옛 동업자들을 만나러 가는 사업 방문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한다. 료는 데이트를 원하는 거냐고 농담하지만 하야토는 오카는 항상 말다툼하고 아카네는 사람을 잘 못 대하고 시라기쿠는 너무 수줍어하고 아미는 너무 이상해서 다른 여자애들을 데려가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거절한다. 방문하는 동안 하야토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한다. 반면 료는 사업 파트너들을 매료시키고 심지어 할인을 받아낸다. 집에 가는 길에 료는 신사에 들르자고 제안한다. 할머니께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에게 알렸다고 한다. 하야토는 료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료는 갑자기 화를 내며 할머니의 추억을 존중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야토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한다. 그러고 나서 제대로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다. 리오는 그의 변화에 놀라 치마를 들어 올리는 엉뚱한 방식으로 그에게 보상하기로 한다. 하야토는 당황해서 그녀를 말리려다 떨어져요. 리오는 하야토가 낭만적인 상대로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죠. 다음날 오카는 하야토의 양말을 자기 속옷과 같이 빨래하는 것에 대해 따지지만 그는 빨래 비용을 아끼려고 그랬을 뿐이라고 말해요. 리오는 항상 오카와 싸우는 그를 놀리면서 칭찬으로 화해하라고 제안하죠. 그녀는 또한 공공장소에서 야한 동영상 보는 걸 그만두라고 하지만 하야토는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해요. 나중에 하야토는 아오카가 빨래 넣는 것을 보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크게 불평해요. 아카네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사람 칭찬하는데 능숙해 보이니 칭찬하라고 제안하죠. 하야토는 그녀의 생각만큼 잘하지 못한다며 그의 말이 그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카네는 칭찬에 익숙하지만 오카는 다르게 반응할 거라고 얼굴을 붉히며 말해. 하야토는 마침내 오카를 칭찬하려 하지만 좋은 말을 찾기가 힘들어. 그는 어색하게 그녀에게 청소를 싫어하는데 빨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말해. 북한은 그걸 오해하고 그가 이상하게 웃는 걸 보고 그의 머리에 슬리퍼를 던져.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하야토는 샐러드 빼고는 다 맛있다고 말하며 오카의 요리를 칭찬하려 해. 북한은 즉시 자기가 샐러드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하야토는 자기가 망쳤다는 걸 깨달아 나중에 그는 샐러드에 와인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불평해. 나중에 하야토는 오카에게 욕조가 비었다고 알려주러 가. 그가 그녀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니 그녀가 웨이터 복장을 하고 있는 게 보였죠. 그가 옷이 예쁘다고 칭찬하자 오카는 얼굴을 붉히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기 때문에 직접 디자인하고 바느질했다고 밝혔죠. 그날 밤 에미는 하야토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농담조로 가슴을 만져보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하야토는 대신 커피나 만들라고 소리쳤죠. 며칠 후 하야토는 카페 개장 주전에 여자애들에게 돈을 지불했어요. 아카네는 나중에 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페이메이트를 만나보자고 제안했지만 하야토는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 최근에 가치가 올랐다고 말했어요. 저녁 식사 때 그는 에미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걸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다음날 하야토는 낚시를 하러 가고 에미가 그와 함께하죠. 그는 모두가 드디어 잘 지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에미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요. 하야토는 할머니가 여자애들에게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는 걸 깨닫죠. 떠나기 전에 에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종종 깨지기 마련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또한 하야토에게 자기가 혹시라도 그에게 소중한 것을 깨뜨린다면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요. 나중에 리오누는 하야토에게 그가 투자한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그는 더 많은 돈을 잃기 전에 주식을 팔려고 서둘러요. 하지만 그의 노트북이 고장났어요. 에미는 사과하며 실수로 아령으로 깨뜨렸다고 털어놓는다. 에미는 하야토에게 진정시키려고 가슴을 만져도 된다고 농담하지만 하야토는 징그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게 흔든다. 리오는 에미에게 차를 따를 때 아령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러다 하야토의 새 노트북에 떨어뜨린다. 분노한 하야토는 료에게도 만지고 싶냐고 농담조로 묻지만 료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하야토는 그녀를 쫓아간다. 다음날 하야토는 카페가 정식으로 개업한다고 발표한다. 돈이 부족하니 조심해야 한다. 카페가 문을 열고 하야토는 첫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한다. 손님들이 커피 맛이 좋다고 말하자 놀라지만 여자들은 모든 손님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야토는 갱들이 자기 커피 맛이 좋아졌다고 말할 때 뿌듯함을 느껴요. 잘 풀리는가 싶더니 할머니의 옛 채권자인 노인이 찾아와 할머니를 모욕하죠. 하야토는 참지만 여자애들은 거의 걸레로 그 남자를 공격할 뻔해요. 싸우는 대신 하야토는 사과하고 여자애들이 노인 뒤에 있는 바퀴벌레 때문에 화가 났다고 둘러대요. 겁에 질린 남자는 웨이트리스 복장을 핥고 이상한 유니폼에 대해 캐묻죠. 이번에는 하야토가 그의 손목을 잡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해요. 손님들은 하야토를 지지하며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해요. 남자가 떠난 후 하야토는 에미에게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입구에 소금을 뿌리라고 말해요. 개업 첫 주가 지나고 손님이 줄어들자 하야토는 풀이 죽어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기로 하고 여름 동안 커피 노점을 열고 싶다고 여자애들에게 말합니다. 시라기쿠는 새로운 여름 레시피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술과 케이크를 가지고 실험하지만 하야토는 지난번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경고합니다. 시라기쿠는 그에게 술은 굽는 동안 증발할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때 리오가 들어와 하야토가 시라기쿠를 유혹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야토는 시라기쿠가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재빨리 설명합니다. 나중에 하야토는 그녀에게 어떻게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묻고 시라기쿠는 스페인의 한 식당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시라기쿠는 하야토의 냄새를 맡고 그의 냄새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하야토에게 달려들고 하야토는 그녀가 술 기운에 취했다는 걸 깨닫죠.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리오가 들어와 그 상황을 보고 하야토를 변태라고 부릅니다.
그날 밤 하야토는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연습을 합니다. 아케이에는 그녀와 그의 할머니가 만든 쿠키 레시피를 여름 메뉴에 추가하자고 제안하죠. 하야토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특별 메뉴에 추가합니다. 한편 우카는 새로운 여름 유니폼을 디자인하고 에이미에게 입어보라고 합니다. 에이미는 옷에 꽃 미사일을 추가하는 농담을 하고 우카는 생각해보겠다고 하죠. 다음날 하야토와 에이미는 우카와 함께 여름 커피 가판대를 설치합니다. 할머니의 옛 사업 파트너들이 그를 환영하며 음식을 주지만 에이미가 그걸 뺏어 들고 신나서 우카의 입에 쑤셔 넣자 우카가 깨어난다. 나중에 우카는 화장실에 갔다가 깡패들과 마주치고 괴롭힘을 당한다. 하야토와 에이미가 그녀를 보호하고 구경꾼들은 모든 것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다. 다음날 하야토 에이미 우카가 돌아오자 커피 가판대가 파괴된 것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하지만 하야토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카는 깡패들이 공격의 배후라고 생각하며 사과하지만 하야토는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밝힌다. 단지 전략을 바꾸는 것뿐이라고. 그날 밤 하야토, 에이미, 우카는 쇼핑을 가고 리오와 아카네는 그들이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야 한다. 곧 하야토가 이동식 카트를 만들 재료를 샀다는 게 밝혀지죠. 우카가 카트를 디자인하고 다음날 새 가판대를 열어요. 우카는 손님 수에 깜짝 놀라고 하야토는 리오가 소셜 미디어 매니저라고 설명하죠. 리오가 사진을 올리고 댓글에 적극적으로 답글을 달면서 커피와 쿠키를 사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여름 쿠키가 인기를 끌자 에이미는 재고를 채우려고 집에 여러 번 달려가야 했죠. 하루 판매를 마치고 에이미, 하야토, 우카는 카트를 밀고 집으로 가지만 하야토는 너무 무겁다고 불평해요. 에이미는 하야토에게 같이 운동하자고 제안하지만 하야토는 거절하죠. 그러다 갑자기 그 깡패들을 다시 만나요. 깡패들이 하야토를 때렸지만 에이미가 맞서 싸워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쳐서 쓰러지고 깡패 하나가 그 상황을 이용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에이미는 꽃 미사일을 그의 눈에 던지고 돌려차기를 날립니다. 하야토는 깡패들에게 카페에 또 다른 싸움꾼이 있다고 경고하며 그녀를 미친가에 우카라고 부릅니다. 깡패들은 두려워 도망치지만 우카는 하야토가 방금 누구를 미친가에라고 불렀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에이미를 놀라게 했고 실제로 꽃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유니폼에 추가하는 건 농담으로만 말했었다고 합니다. 카페는 몇 주 동안 점점 더 바빠지고 료는 돕기 위해 오후 수업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하야토는 그녀를 걱정하지만 료는 퉁명스러운 말로 그의 걱정을 피할 뿐입니다. 그날 늦게 하야토는 너무 피곤하다고 투덜대지만 여자애들은 식사 예절이 나쁘다고 그를 혼낸다. 시라지쿠는 그날 카페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하야토가 그렇게 피곤한 거라고 설명한다. 한편 아카네는 료가 계속 수업을 빼먹는 걸 알아채고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라고 말한다. 나중에 하야토는 료를 찾아가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료는 엄마가 예전에 너무 일만 한다고 한심하다고 했던 걸 떠올린다. 하야토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하야토는 할머니가 예전에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료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길 바랄 뿐이라고 안심시킨다.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서 우카는 아카네에게 새로운 카페 유니폼 아이디어를 묻는다. 근데 아카네는 일하러 간다면서 나가더라고. 하야토가 아카네한테 다른 일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밴드 한다고 하더라. 근데 아카네가 그런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공연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대. 물어보면 항상 별거 아니라고만 하고 하야토는 밴드가 별로인가 보다고 농담하면서 토스터 새로 사러 시내 간다고 했어. 근데 거기서 아카네 콘서트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듣게 된 거야. 아카네가 엄청 멋있다고. 처음엔 영화나 볼까 생각했는데 아카네의 공연이나 한번 보러 가기로 한 거지. 콘서트에서 아카네는 자기 행동이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자애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관객들이 엄청 좋아하더라. 공연 후에 하야토는 아카네와 얘기하려고 기다렸다가 목소리가 정말 대단했다고 말해줘요. 또 아카네의 독선적인 가사에 대해 놀리자 아카네는 당황하죠. 아카네는 다른 멤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나중에 하야토와 에이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얻어 타고 하야토는 아카네에게 음악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봐요. 아카네는 그럴 가치가 없다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의미 없다고 덧붙여요. 하야토는 아카네의 음악이 자기 마음을 움직였고 가치 없는 일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열정적으로 말해요.
게다가 아카네의 CD를 샀다고 밝히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증명하죠. 그러고 나서 하야토는 농담으로 밴드 이름을 기억하기 쉬운 걸로 바꾸라고 제안하는데, 예를 들어 엉망진창 코수염 소녀들 같은 거요. 다음 날은 여름 방학이고 여자애들은 집에 남아 수다를 떨어요. 아카네는 머스티 머스타시 걸즈라는 걸그룹에 대한 의견을 묻지만 애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대화는 하야토로 넘어가고 여자애들은 그가 미래에 누구와 결혼할지 궁금해해요. 칠하기 큐는 하야토가 괜찮은 남자라며 오카는 불이 켜진 화장실에 들어갔었고, 에이미는 목욕 중 사용 중이라는 팻말이 있었는데도 그에게 들어갔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에이미는 그가 자기에게 음식을 사주니 그와 결혼할 수도 있다고 농담해요. 놀랍게도 아카네는 진지하게 자기도 기꺼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애들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자마자 농담이었다고 얼른 말해요. 바로 그때 하야토가 케이크를 들고 도착하지만 에이미가 그와 부딪히면서 엉덩방가를 찍게 만들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가슴을 만지고 싶냐고 묻지만 하야토는 무서운 표정으로 그녀를 쫓아낸다. 나중에 리오는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칠하기 큐가 하야토에게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소리를 듣는다. 칠하기 큐는 무언가가 너무 커서 다른 무언가가 너무 작다는 이상한 말을 한다. 리오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며 부엌으로 들어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놀란다. 하야토는 칠하기 큐가 대부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싶다고 설명한다. 칠하기 큐는 그의 결심에 감탄하고 하야토는 미소를 짓는다. 리오는 그가 왜 칠하기 큐의 칭찬에 그렇게 바보같이 웃는지 궁금해해 한다. 리오는 칠하기 큐에게 보이는 하야토의 반응에 질투심을 느끼고 그에게 칭찬을 한다. 하야토가 웃으며 리오의 머리를 쓰다듬자 질투가 난 칠하기 큐는 고개를 숙인다. 둘은 어리둥절해서 그녀를 바라본다. 나중에 하야토는 실패한 샌드위치를 먹고 리오와 칠하기 큐는 더 나은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경쟁한다. 둘 다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다 만들고 나서 하야토는 자기가 만든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며 맛보기를 거부한다. 여자애들은 그를 졸라대지만 그는 괜찮다고 주장한다. 저녁 식사 때 모두가 칠하기 차, 리오의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에이미는 하야토의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불평한다. 하야토는 에이미는 모든 음식이 똑같은 맛이라서 맛있는지 맛없는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에이미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샌드위치를 먹으며 다들 너무 맛있다고 메뉴에 추가해달라고 하지만 다들 절대 안 된다고 하죠. 나중에 에마는 오카 앞에서 특별한 격투 기술을 연습합니다. 오카가 뭘 하는 거냐고 묻자 아미는 마법 구슬을 발사해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싶다고 밝힙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아미는 이 목표를 포기합니다. 하야토는 에이미가 평소와 다르게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알고 보니 아미는 시합에서 졌고 이제 자신이 싸움에 재능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야토는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된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아미는 마법 구슬을 발사하려고 했지만 결국 발로 차였다고 실토합니다. 하야토랑 모니셔는 그녀가 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해 못해. 나중에 카페가 엄청 바빠지는데 칠하기 큐만 도와줘. 하야토는 료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만 료는 자기 휴일이라면서 거절해. 하야토는 저택에 가서 다른 여자애들한테 말을 걸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 안 해. 하야토는 오카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오카도 거절해. 하야토는 아미의 슬리퍼에서 지팡이를 발견하고 그녀들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만 오카가 막으려고 해. 하야토는 아킨의 방으로 쳐들어가서 아킨과 엠마가 옷을 벗고 있는 걸 봐. 하야토는 충격의 소리를 지르고 사과하면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나중에 카페 문을 닫으면서 하야토는 료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던 걸 떠올리고 그녀를 압박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깨닫는다. 그는 또한 그녀들이 가족이 아닌 고용인일 뿐인데도 여자애들을 너무 압박해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그녀들에게 더 이상 가족인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로 결심한다. 하야토는 본체의 문을 열고 카페 2개월 기념 파티를 여자애들이 준비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여자애들은 그걸 비밀로 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오카가 아까 하야토가 들어왔을 때 아미와 아케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던 것이다.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로 바뀌지만 아케인의 휴대폰이 진동하자 그녀의 미소는 사라진다. 그녀는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엄마와 통화하면서 그녀의 침울한 표정을 볼 수 있다. 다음 주 치라지큐는 아케인이 자신이 만든 아침 식사가 맛있다고 칭찬하자 놀란다. 다른 여자애들도 아킨이 평소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놀라워해. 나중에 아킨은 하야토가 아미 때문에 노트북이 고장났다며 불평하는 걸 듣게 돼. 아키는 아미가 아령을 들면서 차를 들고 있는 걸 지적해. 그러고는 하야토에게 아미 가슴을 너무 세게 쥐어짜지 말라고 놀려. 심지어 자기 가슴도 쥐어짜고 싶냐고 농담조로 물어봐서 하야토는 충격으로 거의 기절할 뻔해. 저녁 식사 중에 아키는 아미의 고무오리를 시켜주겠다고 동의해서 모두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해. 아킨이 나가자 여자애들은 지난 2달 동안 아킨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사교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하지만 하야토는 뭔가 있다고 의심해. 그날 밤 늦게 하야토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아킨이 들어온다. 아킨은 왜 이렇게 늦게 커피를 만드냐고 묻고 하야토는 할머니처럼 항상 전날 밤에 준비해둔다고 설명한다. 아키는 미소를 지으며 역시 할머니 손자라고 말한다. 그러자 하야토는 평소와 다르게 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냐고 묻는다. 혹시 이사 가는 거냐고도 묻는다. 아키는 너무 쉽게 알아차려서 놀라지만 하야토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서 서운함을 느낀다. 대신 또다시 하야토를 놀리며 가슴 만지고 싶냐고 묻는다. 하야토는 더 이상 감정 가지고 놀지 말고 데이트 신청을 한다. 다음날 아킨이 하야토와 데이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여자애들은 질투를 해요. 한편 아키는 하야토가 로맨틱한 행동은 안 하고 커피 얘기만 해서 짜증이 나죠. 하야토는 커피에 대한 모든 걸 배우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아킨이 진짜 데이트를 원했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아요. 하야토는 영화 보러 가자고 애원하라고 하지만 아킨은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나중에 다른 여자애들은 아킨이 이사 간다는 걸 알고 가지 말라고 애원해요. 하야토는 아킨이 남아있기를 바라지만 아킨은 집안이 200년 된 사업을 하고 있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설명하죠. 아킨은 엄마가 밴드 활동을 비롯한 다른 활동들을 알게 돼서 엄마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고 있다고도 털어놔요. 아키는 하야토의 할머니가 꿈을 쫓으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고 하야토에게 할머니가 그랬을 것처럼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그가 동의해요. 나중에 하야토는 아킨의 어머니를 만나는데 아킨의 머리와 옷차림을 비난하죠. 아킨이 집에서 떨어진 1년을 낭비했다고 주장해요. 아킨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에 동의해요. 하야토는 화를 내며 아킨에게 줏대 없다고 항상 어머니에게 휘둘린다고 말하죠.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을 위해 왜 싸워야 하냐고 묻네요. 이 말을 듣고 아키는 어머니에게 커피를 만들어 드림으로써 자신의 열정을 증명하기로 결심해요.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하야토는 바리스타의 기술이 커피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줘요. 아킨의 어머니는 커피 맛을 보더니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10대 때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인정하죠. 하지만 아킨이 음악과 커피에 열정을 보이는 걸 보고 아킨이 머무는 걸 허락합니다. 떠나기 전에 아킨의 어머니는 하야토에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며 놀립니다. 아킨은 부인하려 하지만 어머니는 하야토가 좋은 짝이 될 거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랑에 있어서 강력한 라이벌인 다른 여자들에게 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키는 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어머니는 차를 몰고 떠납니다. 나중에 하야토는 여자애들에게 커피와 다른 간식들을 팔 수 있는 해변 오두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해변 시즌이라 카페에 오는 사람이 적을 테니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거야. 소녀들은 그의 계획을 지지하고 우카는 소녀들을 위한 새로운 의상을 디자인하겠다고 제안해 나중에 우카는 거실에 들어와 하야토가 다른 여자애들과 있는 것을 봐. 우카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자랑하며 하야토에게 해변 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하야토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려 이걸 본 레보보는 하야토에게 자랑하는 우카를 질투해. 레보보는 방에서 뛰쳐나가지만 곧 하야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훨씬 더 자극적인 옷을 입고 돌아와 나중에 시라기쿠는 하야토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변 메뉴를 위해 만든 새로운 수박 파르페 레시피를 보여줘. 하야토는 에미의 창의성을 칭찬하며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올릴 사진을 찍으려 한다. 하지만 사진을 찍기 직전 에미는 머리를 파르페 쪽으로 향하고 배고픈 듯이 그것을 쳐다본다. 하야토는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에미를 혼내고 다시 시도한다. 하지만 다시 돌아봤을 때 그는 우카가 파르페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이제 사진용으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하야토는 시라지쿠에게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수박이 다 떨어졌다고 슬프게 말한다. 하야토는 좌절하지만 이상한 안경을 쓴 에미의 엉망인 사진을 어쨌든 올리기로 한다. 놀랍게도 그 사진은 입소문이 난다. 드디어 여름을 맞아 해변 오두막을 열자마자 장사가 금세 잘 되기 시작해요. 개장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죠. 하야토 할머니의 오랜 거래처 사람들도 손님을 더 데려와줘요. 한편 러브의 뛰어난 사교성은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죠. 하야토는 러인터가 손님들에게 얼마나 쉽게 대하는지 질투를 느껴요. 그녀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하죠. 그는 또한 여자애들의 해변 의상이 예전보다 덜 야해서 안도해요. 하루 종일 만든 수박 파르페는 큰 인기를 끌고 그녀의 개장날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나중에 하야토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여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돼. 레아는 그가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껴. 레아는 일하러 돌아가기 전에 여자들을 쫓아내. 하야토가 통조림과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불평하기도 하고, 레보브가 서빙하는 동안 여름에서 온 깡패들이 들어와서 그녀를 괴롭히려고 해. 시라주쿠는 재빨리 에이미를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 에이미는 가면을 쓰고 깡패들을 놀라게 해. 그녀는 또한 미친가에 오카가 건물 안에 있다고 경고해. 겁에 질린 깡패들은 너무 빨리 식당에서 뛰쳐나가 뒷발꿈치가 머리에 닿을 지경이었죠. 나중에 하야토는 료가 혼자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는지 알고 걱정합니다. 갑자기 레오가 쓰러지자 하야토와 여자애들은 당황합니다. 나중에 리오는 자기 방에서 깨어나고 하야토는 그녀에게 일을 쉬라고 합니다. 한편 몇몇 인터뷰어들이 카페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식당을 방문합니다. 하야토는 그들의 업적에 대해 료에게 공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묻는 것을 듣고 레오는 나와서 그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어 중 한 명이 자신을 알아보자 충격을 받습니다. 인터뷰어가 레오 씨가 아역스타였다는 걸 밝히자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다들 아역스타가 어떻게 카페에서 일하게 됐는지 궁금해하네요. 적대적인 표정을 보자 레오 씨는 압도당해 식당에서 뛰쳐나가요. 기자들이 사과하지만 하야토는 에이미에게 쫓아내라고 부탁해요. 나중에 여자애들은 레오에게 과거는 상관없다고 안심시켜줘요. 그들에게 레오는 언제나 존경스러운 언니일 거예요. 나중에 아카네는 하야토가 슬퍼 보이는 걸 알아채고 물어봐요. 하야토는 할머니께서 불꽃놀이는 여름의 끝과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해요. 아카네는 그에게 술을 권하며 기운을 북돋아 주려 한다. 그러다 갑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솔직해지기로 결심한다. 아카네는 하야토에게 특별한 사람과 함께 별을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하야토는 지금은 연애 같은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대답하며 언짢아 보인다. 아카네는 슬픔에 잠겨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떠나려 한다. 하지만 가기 전에 오늘 밤 달이 아름답다고 그에게 말한다. 하야토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그녀가 자신의 속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더듬거리며 말한다. 아카네는 웃으며 떠난다. 다음날 하야토와 여자애들은 목욕탕에 간다. 그곳에서 할머니의 옛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여자애들에게 하야토에게 감정이 생겼는지 묻는다. 여자애들은 질문을 피하지만 아카네는 레오를 따로 불러낸다. 아카네는 하야토를 좋아하고 이미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고백한다. 그러고 나서 아카네는 레오에게도 하야토에게 감정이 있는지 묻지만 레오는 부정한다. 다음 주 레오는 아카네가 하야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면서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어느 날 저녁 여자애들이 하야토에게 레오가 식료품을 사러 가는 동안 호위해 달라고 제안하는 동안 레오는 현관에서 그를 멈춰 세운다.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다. 하야토는 당황해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요. 시간이 좀 흐른 뒤 레아에게 자기 감정을 말해줘서 기쁘지만 지금은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나중에 레오는 아카네에게 하야토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따져요. 이것은 격렬한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다른 여자아이들의 관심을 끌어요. 에이미는 둘 다 끈적한 진을 공을 들고 있으라고 제안하며 싸움을 말려요. 그녀는 공을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하야토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요. 하야토는 두 소녀가 진을공을 들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해요. 그는 당황하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요.
에이미는 하야토의 마음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거라고 답하죠. 하야토는 얼굴을 붉히며 그만 놀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레아도 곧 우리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할 뿐이죠. 카페 신메뉴에 대해 의논하려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라기쿠는 레오와 아카네가 이미 하야토에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합니다. 하야토는 그녀에게 다가가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시라기쿠는 하야토가 자신이 항상 곁에 없을 거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아 속상해합니다. 하야토는 곧 결혼해서 카페를 떠날 거라고 말하며 급히 사과합니다. 시라기쿠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몇 가지 레시피를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시장에 갔다가 하야토 할머니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게 돼. 그들은 할머니가 마치 삼성급 요리사 같았다고 말하지. 나중에 하야토는 시라지쿠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게 돼. 그녀에게 왜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냐고 묻지. 시라지쿠는 마음을 열고 할머니의 음식을 맛본 후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할머니 때문이었다고 밝혀. 그러자 하야토는 할머니가 자신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최고의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는지 궁금해하지. 그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느끼며 감정이 북받쳐 시라지쿠는 할머니는 결코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고 하야토가 할머니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었다고 안심시켜줘. 나중에 그들은 카페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소풍을 간다. 소풍 중에 시라지쿠는 와인을 마시고 거의 바로 취해버린다. 그녀는 이제 하야토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며 스스로를 세 번째 경쟁자라고 칭한다. 아미와 우카는 놀라고 류호와 아카네는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돌린다. 와인 때문에 시라지쿠는 점점 더 심해지고 하야토를 붙잡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와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갖고 싶은지 묻는다. 하야토는 당황해서 충격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한편 다른 여자애들은 시라지쿠의 술주정에 웃는다. 시즌 비늘은 엄청난 반전으로 끝나죠. 갑자기 미래로 넘어가서 하야토의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요. 식탁 위에 있는 5 소녀들의 사진을 보고 집어들죠. 자기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찍은 사진이냐고 물어봐요. 보라색 머리 소녀는 에이미와 하야토 둘 다와 뚜렷한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5 소녀 중 누가 엄마인지는 불분명하죠. 시즌2는 하야토의 송아지가 순조롭게 뛰는 것으로 시작해요. 모두가 바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뒤에서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아요. 시라지쿠랑 아카네가 하야토한테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우카가 그걸 눈치챈 거야. 질투심이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지. 그 애들을 보면서 불안해지더니 뭔가 바꿔야겠다고 결심해. 어느 날 저녁 우카가 모두를 불러 모아 케이파는 훈련이 더 필요하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지. 시라지쿠랑 아카네가 하야토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도 말하고 둘 다 아니라고 그냥 하야토한테 물어볼 게 좀 있었을 뿐이라고 부정해. 하지만 우카는 안 믿어. 그녀는 판도를 뒤흔들 계획이 있대. 놀랍게도 우카가 자기도 하야토를 좋아한다고 인정하네. 자신들의 관계는 남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깊고 자주 싸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해. 아카네는 혼란스러워하며 우카와 하야토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지적해. 우카는 그들의 유대감은 강하지만 사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는다고 설명해. 여자애들은 충격을 받고 누가 하야토를 가장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 하나둘씩 여자애들은 하야토에 대한 감정을 인정해 시라지쿠 아카네, 심지어 막내인 에이미까지 그를 좋아다 한다고 말해. 하지만 하야토는 누구에게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 다들 자기 위치가 어딘지 궁금해하죠. 서로의 감정을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긴장감이 고조돼요. 다음날 하야토와 에이미는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해요. 하야토는 계속 지고 에이미는 그걸 놀리죠. 하야토는 짜증이 나서 가려고 하지만 에이미는 계속 게임하자고 도발해요. 한편 우카는 언니 키카를 찾아가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요. 키카는 우카가 다른 여자애들이 하야토와 더 가까워져서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카는 부정하지만 키카는 믿지 않아요. 카페로 돌아와서 우카는 목욕을 하러 갔다가 실수로 하야토가 목욕하는 곳에 들어가 버린다. 당황한 그녀는 뛰쳐나오며 부끄러워한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계속 아까 일이 생각난다. 자신이 정말 하야토를 좋아하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그를 빤히 바라본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카는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하야토 위로 넘어진다.
그가 일어나라고 하자 우카는 갑자기 그가 얼마나 귀여운지 깨닫는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의 코를 잡아당기며 놀린다. 바로 그때 에이미가 들어와서 그 둘을 보게 돼. 에이미는 웃으면서 하야토가 함정에 빠졌다고 말해서 그 순간은 더욱 어색해져. 그날 밤 아카네는 무섭다면서 하야토에게 화장실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하야토는 아카네가 농담하는 줄 알지만 아카네는 진심이야. 하야토는 그러겠다고 하고 아카네가 안에 있는 동안 밖에서 기다려. 갑자기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 하야토와 아카네는 조사하다가 길고양이를 발견해. 고양이가 그들을 놀라게 하고 아카네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 다음날 여자애들은 고양이를 카페에 두기로 해요. 사치코라고 이름 짓죠. 하야토랑 료리만 고양이를 키우는 걸 확신 못하지만 다른 애들은 다 좋아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하야토는 카페 밖에 모두가 서 있는 옛날 사진을 발견해요. 그걸 보면서 그는 모두가 함께 카페를 운영하게 될 운명이었다는 걸 깨닫죠. 운명이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온 것 같아요. 다음날 한 남자가 한 여에게 자기 카페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돼요. 한편 하야토와 우카는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하야토는 왜 장인어른이 자기를 보길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우카는 여동생 키카와 하야토에 대해 이야기했던 대화를 떠올린다. 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하야토를 꼭 만나봐야겠다고 하셨다. 집에 도착하자 하야토는 우카의 아버지께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자 아버지는 하야토의 장래 계획에 대해 묻는다. 하야토는 아직 알아가는 중이지만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카의 아버지는 그에게 자기 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야토는 우카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녀를 보살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우카 아버지는 하야토가 딸과 결혼은 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카는 하야토가 일에 열정적이라 존경한다고 재빨리 해명하죠. 근처에서 듣고 있던 키카는 우카가 아직 부정하지만 하야토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깨달아요. 갑자기 우카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하야토를 보자 충격을 받고 컵을 떨어뜨리죠. 할머니는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며 사과하세요. 하야토는 할머니가 예전에 파밀리아 카페를 운영했던 그의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실 때까지 혼란스러워해요. 하야토는 할아버지가 자신보다 먼저 카페를 소유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요. 우카 할머니도 과거에 그곳에서 일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야토 할아버지가 마시히로라는 분과 결혼했는지 묻습니다. 하야토는 사치코 할머니와 결혼했다고 정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카 할머니는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하야토는 할머니에게 약속에 대해 묻지만 할머니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야토는 의심스러워합니다. 파밀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하야토와 우카는 사진 뒤에 적힌 이름 목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카는 그것들이 할머니의 처녀 시절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혹시 할머니들이 서로 알고 오래전의 약속이라도 한 건 아닐까 생각하지만 하야토는 단순한 우연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후아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하야토에게 카페에 갔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후아는 또한 하야토가 그의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하야토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후 떠나고 하야토와 우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직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하야토에게 전단지를 보여줍니다. 후아가 새로운 카페를 여는 것입니다. 하야토가 확인하러 갔다가 후아의 카페가 파밀리아와 똑같이 생긴 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더 크고 주차도 더 좋고 음식도 더 싸요. 하야토는 이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죠. 나중에 하야토와 그의 팀이 후아의 카페를 방문해요. 그들은 직원들이 그들의 스타일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알아차리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야토 팀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해요. 그들의 투지를 보고 하야토도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파밀리아 카페를 지키기로 결심하죠. 손님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가족 카페에서 장면이 시작됩니다. 아즈마 발렌티나, 우엠 이소야, 요시노 히카루, 타카사키 마오오리타, 치오다 리리카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흥분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한편 파밀리아 카페는 훨씬 조용합니다. 손님은 몇 명 없습니다. 하야토가 할로윈 의상은 준비됐냐고 묻습니다. 우카는 준비는 됐지만 시라지쿠의 신메뉴와 함께 선보일 거라고 대답합니다. 시라지쿠가 신메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때 에미가 이상한 가면을 쓰고 들어와요. 하야토가 에미를 혼내죠.
기분이 상한 에미는 시라지쿠 옆에 앉는데 시라지쿠도 울적해 보여요. 시라지쿠는 카페 메뉴가 항상 똑같은 이유가 하야토 할머니가 만드신 거라서 그렇다고 설명해요. 나중에 하야토는 시라지쿠가 새로운 요리를 실험하느라 바쁜 동안 그녀에게 말을 걸어요. 그는 그녀에게 열심히 하지만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다고 말하죠. 그는 할머니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상기시켜줘요. 시라지쿠는 망설이며 이 메뉴는 하야토 씨 할머니가 만드신 거라고 말해요. 하야토는 단호하게 지금은 자기 카페라고 대답합니다. 하야토는 시라지쿠에게 남아서 자기를 돕고 싶다면 진정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여자애들은 그 대화를 엿듣고 시라지쿠를 격려하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려고 합니다. 시라지쿠는 마침내 모든 걸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야토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료는 채소 가게에 갔다가 리리카와 마주칩니다. 리리카는 료를 조롱하며 카페에 손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리오는 침착하게 리리카에게 행복이 오래갈 때 즐기라고 대답합니다. 리리카는 방역하며 에료에게 어릴 때 아무것도 못했으니 지금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말하죠. 료는 대답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다집니다. 파밀리아 카페로 돌아와서 시라지쿠는 프리마베라라는 대표 메뉴를 포함한 새로운 요리들을 선보입니다. 하야토는 감탄하며 카페에서 팔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바로 그때 료가 신선한 허브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이제 자신이 한때 아역스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리리카는 자신의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료의 인터뷰가 방송되고 그녀가 파밀리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리리카는 충격을 받습니다. 리오는 TV를 떠나 자기 삶을 살고 싶었다고 설명해요. 지금은 여기에서 이 카페를 돕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녀의 솔직함에 열광하고 곧 파밀리아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차죠. 3주 후 파밀리아 카페는 번성하고 있어요. 리카는 카페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라이브 방송 중에 료에게 따져요. 리오는 그녀에게 아름다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죠. 리카는 무너지지만 그녀의 팬들은 료를 조롱하며 리카를 응원해요. 그날 밤 하야토는 라이브 방송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료를 위로하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해줘요. 료의 생일 서프라이즈로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다음날 손님들로 북적이는 파밀리아 카페의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루카와 친구들은 주문받느라 정신이 없네요. 한편 새로운 파밀리아 카페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곳의 여자애들은 장사가 잘 안 돼서 게다가 할아버지가 다 해고해서 슬프게 앉아있네요. 리리카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엔 이곳을 떠나게 되겠죠. 아즈마가 파밀리아 카페에 들어와서 잠시만 여기에 머물러도 되냐고 묻습니다. 일자리에서 해고당해서 더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곧 떠날 거예요. 파밀리아 카페 사람들은 3일 동안만 머물게 해주지만 약간의 일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각자 할 일을 나누기 시작해요. 나중에 리루와 리리카가 함께 앉아 있는데 리리카가 실수를 했다고 말하자 리루는 아직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기분이 나아진 리리카는 리노에게 고마워하며 약간 과하게 껴안기까지 해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해요. 한편 하야토는 이상한 시간에 집에 도착하고 여느 때처럼 옷을 갈아입는 여자애들을 어색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루카는 짜증이 나서 그에게 샌드를 던져요. 나중에 하야토는 여자애들이 3일 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는 불안감을 느껴요. 다 같이 샤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흘러가요. 하지만 하야토 차례가 되어 샤워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물이 엄청 차가워져요. 결국 오카가 실수로 하야토 위로 뛰어들면서 엉망진창이 되고 리리카와 리오는 깜짝 놀라죠. 하야토는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다음날 여자애들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요. 다 같이 지내서 정말 즐거웠어. 다음 장면에서 노인은 리리카에게 패밀리아 카페를 염탐하라고 3천만 엔을 줬다고 말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리리카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죠. 회상 장면에서 리리카는 이미 하야토에게 모든 것을 말했었죠. 현재로 돌아와서 리리카는 후아에게 패밀리아 카페의 수익에 대해 말했었다고 밝힙니다. 하야토는 침착하게 650만 엔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보여줍니다. 하루가 저물고 여자애들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야토는 이곳을 집처럼 생각하고 언제든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가씨들은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한다. 마지막 장면은 하야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는데 수익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다음날 우리는 에이미가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웃게 만든다. 손님들은 그녀를 재미있어하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에이미가 일하는 동안 하야토는 그녀를 보며 이 손님들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에이미는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라이벌 카페를 본다. 이 카페는 이름을 바꾼 것을 포함해서 많은 변화를 줬어. 라이벌 카페가 새롭게 시작했고 파밀리아 카페 멤버들은 이걸 기쁘게 보고 있어. 라이벌 카페가 더 이상 자기네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아서 기쁜 거지. 또 라이벌 카페가 파밀리아 카페 음식을 베끼는 대신 일본 요리로 새로운 메뉴를 만든 것도 알아챘어. 라이벌 카페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광고하지도 않았어. 대신 직접 사람들에게 가서 새로운 카페에 대해 말했고 그 점이 파밀리아 카페 사람들을 훨씬 더 감탄하게 만들었지. 나중에 루리카가 류를 불러서 온천 티켓을 줘. 류가 하야토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걸 안다고 하면서 하야토 이름이 나오니까 류가 얼굴을 붉히면서 당황한 듯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네. 너 제정신이야. 그러고는 같이 가고 싶어 하면서도 하야토가 자기를 데려가 줄까 하고 궁금해하네. 루리카가 류를 격려하기 시작해. 한편 하야토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이즈마랑 소야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보낸 걸 발견해.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오카나, 아카네 같은 다른 파밀리아 카페 멤버들은 일이 끝나서 퇴근해. 이제 류랑 하야토만 남았네. 류는 하야토와 온천 여행을 가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갑자기 아미가 방에 들어와 류의 상상을 깨버린다. 하야토는 류가 딴 생각에 빠진 것을 알아채고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묻는다. 류는 수줍게 온천 티켓을 보여주며 같이 가겠냐고 묻는다. 하야토는 티켓을 보고 놀란다.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여자애들이랑 가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류는 오직 하야토와 함께 가고 싶다고 고집한다. 스터누카 다른 애들도 온천 티켓을 보여주고 류는 루리카에게 화를 낸다. 루리카가 티켓이 하나밖에 없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온천에 도착하자 우카는 신나하고 모두가 아름다운 장소를 칭찬하기 시작해. 하지만 류 아카네 우카 세 소녀가 하야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은밀히 경쟁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져. 그들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 하지만 서로를 막고 분위기를 약간 긴장하게 만들어. 저녁 식사 시간의 일행은 식사를 즐기지만 세 소녀는 경쟁에 정신이 팔려 있어. 우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 그러다 소녀들의 다음 임무는 하야토의 옷을 벗은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 하야토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우카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려 한편 아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침착해 보이네요. 그녀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미의 옛 친구가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알아보네요. 이 친구는 아미의 할머니가 어렸을 때 카페에서 일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아미는 화가 나서 도망쳐요. 한편 하야토는 아미와 그녀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어요. 그는 아미의 할머니가 그의 카페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아미는 하야토 옆에 누워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털어놓아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카페에서 일하셨고 자기도 지금 거기서 일한다고 말해요. 하야토는 듣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다음날 아침 아미는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하야토는 그걸 알아차려요. 어제는 우울해 보였는데 오늘은 너무나 쾌활하다고 생각하죠. 장면이 바뀌어 모두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야토는 갑자기 밥 먹을 땐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하고 아미도 동의해요. 오늘은 할머니를 만나러 가서 정말 기쁘대요. 하야토와 다른 사람들은 카페에서처럼 이상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해줘요. 모두 아미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합니다. 아미는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이슨 마스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웃긴 가면을 쓰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드디어 아미의 할머니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병 때문에 과거의 많은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미는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며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아미가 웃긴 안경을 써도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미는 답답한 마음에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옛날을 기억하게 하려 애쓴다.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아미를 거칠게 밀쳐 아미는 넘어지고 만다. 아미는 예전에는 자신을 매우 아끼던 할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자 너무 슬퍼한다. 아미가 울자 우카가 그녀를 위로하려 한다. 한편 하야토는 묘안이 떠오른다. 그는 아미의 할머니에게 다가가 돌아가신 사장님, 타츠오인 척 연기한다. 그는 손님을 울리면 어떻게 하냐며 이제 손님이 카페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할머니를 혼낸다. 아미의 할머니는 하야토를 보자 갑자기 그에게서 돌아가신 사장님의 모습을 본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하야토의 할아버지가 아미 할머니를 꾸짖곤 했는데 그녀는 은근히 그걸 좋아했고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하야토에게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그러자 하야토는 자신이 사장이 아니라 그녀의 손자라고 밝힙니다. 아미 할머니는 그제야 아미를 기억해냅니다. 아미는 감정이 북받쳐 할머니를 안고 과거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아미가 우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까지 감동합니다. 하지만 아미는 너무 신이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할머니 목을 조르더니 배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하야토가 혼내지만 아미는 듣지 않아요. 언니는 화가 나서 그만 안 하면 혼날 거라고 경고해요. 겁에 질린 아미와 친구들은 모두 얼어붙어요. 나중에 그들은 휴가를 가기로 하고 아미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동안 으스스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에 도착해요. 거기서 여자애들은 겁을 먹지만 하야토는 계속 머물자고 해요. 하지만 그조차도 불안해해요. 안으로 들어가자 칼을 든 할머니를 만나 모두를 놀라게 해요. 하지만 근처에 온천이 있다는 말에 여자애들은 신나서 묻기로 결정하죠. 목욕을 하면서 여자애들은 하야토와 한방을 쓰는 것에 대해 수다를 떨어요. 아카네는 겁을 먹지만 친구들은 억지로라도 같이 있게 만들죠. 나중에 아미는 하야토가 온천욕을 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아미는 하야토와 함께 몸을 담그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하야토는 당황했지만 장단 맞춰주기로 해요. 밤이 되고 여자애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우카가 하야토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회상 장면에서 여자애들이 하야토가 어디서 잘지 궁금해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하지만 그는 무시하고 조용히 구석을 찾아 쉬지. 아카네와 류는 누가 하야토 옆에서 잘지 다투고 결정 못하자 가위바위보를 하고 우카가 이겨. 그녀가 그의 옆에서 자고 다른 둘은 더 멀리서 자게 돼. 하야토는 왜 저러는지 이해 못하지만 그냥 잠이 들어. 나중에 아카네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 그녀는 하야토를 깨우려 하지만 그는 같이 가길 거부해. 그녀는 무서워서 거의 그 자리에서 볼일을 볼 뻔하고 결국 하야토는 그녀와 함께 가기로 해. 가던 길에 그는 실수로 오카를 밟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아. 화장실을 다녀온 아카네는 바퀴벌레를 봤다고 말하며 겁에 질려 뛰쳐나와. 그러고는 이상하게 행동하며 하야토를 밀치고 그는 당황해. 얼마 후 시라지쿠가 하야토를 깨우며 자기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해. 너무 피곤한 하야토는 거절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볼 일을 보겠다고 협박하며 그를 억지로 데려가. 또다시 그는 실수로 오카를 밟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아. 그러자 시라지쿠는 이상하게 행동하며 하야토를 불편하게 만들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마침내 자는 동안 얼굴에 아무도 깨우지 마시오 라는 팻말을 붙여. 하지만 류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하야토를 깨워요. 일어나기 싫어하니까 억지로 해 흔들어서 깨우죠. 엄청 짜증이 난 하야토는 일어나다가 실수로 또 오카를 밟아요. 그러자 류도 다른 여자애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서 하야토는 더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죠. 다음날 아침 무카는 허리가 아픈 채로 일어나는데 하야토가 자기를 여러 번 밟았다는 걸 몰라요. 아미가 자기를 3번 발로 찼다는 꿈을 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야토였죠. 한편 여자애들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하야토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끄러운 말을 해요. 무카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불편함을 느껴요. 류는 심지어 자고 있는 하야토 사진을 찍으려 하고 지팡이조차 그에게 닿는 걸 꺼려하죠. 무카는 어색함을 느끼고 그를 현실로 되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실수로 하야토 위로 넘어지자 당황하며 아무것도 못 봤다고 우기죠. 그때 아미가 도착해서 다들 뭐 하냐고 묻습니다. 여자애들은 재빨리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하야토에게 향해 있습니다. 아미는 하야토가 고등학교 때 똑같이 행동했던 남동생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시계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민감한 부위를 때려 그를 깨웁니다. 휴가가 끝나고 그들은 모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야토는 잠든 그들을 보며 절대 변하지 않으리란 걸 깨닫는다. 그러다 다른 카페에 여자애들 5명도 합류한다는 걸 기억하고 초조해한다. 집에서 여자애들은 하야토가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어 그를 당황하게 만든다. 핑계를 대지만 계획적인 행동임이 분명하다. 파밀리아 카페에서 카이는 걱정하며 하야토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하야토는 침묵하지만 갑자기 시라기쿠의 생일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한다. 아직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초조해한다. 카인 또한 지금 뭘 계획하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한편 카인의 할머니는 카페 멤버들의 옛날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나중에 카인과 하야토는 시라지쿠의 생일 선물을 찾기 위해 가게에 간다. 하야토는 칼을 집어들지만 카인은 짜증을 내며 더 나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 찾아본 후에 그들은 마침내 멋진 앞치마를 선물로 정한다. 카페로 돌아와서 그들은 생일 파티를 어떻게 준비할지 의논하기 시작한다. 하야토는 시라지쿠가 자기 생일을 기억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카이는 하야토가 내 생일을 기억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화를 내며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묻는다. 하야토는 12월이 시작되자마자 카인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갑자기 깨닫는다. 그는 잊어버린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즉시 그녀에게 사과한다. 카인은 그를 놀리고 그는 더욱 초조해한다. 회상 장면에서 카인은 하야토에게 그가 자신을 아내로 맞아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장면이 바뀌어 생일 축하 파티에서 시라지쿠와 카인이 케이크를 자르려고 한다. 모두 농담을 하고 웃지만 하야토는 최근에 이상한 사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갑자기 카인이 하야토에게 진지한 질문을 한다. 언제 결혼해 줄 거야? 다들 놀라고 하야토는 몹시 당황한다. 카페에 있던 다른 여자애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야. 카인이 농담하는 줄 알지만 하야토는 진심이란 걸 깨닫지. 그러고 나서 축제가 다가오자 다 같이 크리스마스 복장을 해. 카인은 다시 하야토에게 대답해 달라고 해. 하야토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여자애인 우카가 회피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말해. 우카는 처음엔 카인이 장난감 같은 걸 원하는 줄 알았는데 카인이 하야토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질투하며 하야토에게 카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해. 갑자기 보디가드 2명이 나타나서 카인을 데려가 하야토는 당황해서 누구냐고 묻지만 경호원 중 1명이 그의 눈에 무언가를 뿌려 기절시킨다. 우카는 충격을 받고 움직이지 못한다. 그녀는 재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야토가 깨어났을 때 그는 카인과 함께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카인은 그에게 사과하고 곧 그녀의 할머니인 유코가 도착한다. 카인의 할머니는 하야토를 계속 쳐다보며 그에게 파밀리아 카페의 주인이냐고 묻는다. 그가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카인과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하야토는 매우 당황하며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유코는 하야토를 카인의 할아버지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실망한 듯 보인다. 그러더니 갑자기 카타나를 꺼내 하야토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나중에 카인과 하야토는 집으로 돌아온다. 카인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한다. 하야토는 걱정하지 말라며 카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한편 에미와 우카는 여전히 그들을 찾고 있다. 장면은 하야토가 카페 멤버들의 옛 사진을 보는 것으로 끝난다. 에미와 우카는 여전히 수색하며 카인과 하야토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날 료와 리리카가 이야기를 나눈다. 리리카는 료에게 연극 역할을 제안하지만 료는 거절한다. 하야토가 도착하고 리리카는 계속해서 료에게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결국 리리카는 하야토가 료와 데이트를 하면 역할을 수락하겠다고 말한다. 리오는 즉시 동의하며 연기에 의욕을 보인다. 하야토는 당황하며 선택권이 있는지 묻는다. 나중에 리오는 죽는 척하는 장면을 연기한다. 너무 연기를 잘해서 감독조차 칭찬하지만 리오는 그런 역할을 좋아하지 않아서 불만이다. 한편 하야토와 에미 우카는 카페에 있는데 그때 한 수상한 남자가 들어와 구석에 앉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예전에 하야토를 납치했던 보디가드들처럼 카인의 할머니가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에미는 이 남자가 위험한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우카는 주문을 받다가 그 남자가 총을 꺼내려는 줄 알고 겁을 먹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도망치고 에미는 그 남자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카드만 꺼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때 료가 도착해서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에미랑 우카는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해. 료의 아버지는 료의 엄마가 많이 아파서 료를 데리러 왔다고 말해. 료는 놀라면서 엄마가 정말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해. 회상 장면에서 료의 부모님은 항상 냉랭했어. 엄마는 료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서 료는 엄마의 속셈을 의심해. 료의 아버지는 카페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냐고 물어봐. 잠시 생각한 후에 료는 그렇다고 대답해. 그러자 아버지는 료의 엄마가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때문에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설명해. 리오는 엄마가 항상 자기를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리오는 카페에 머물기로 한 거죠. 아카네 할머니도 의지할 데 없는 료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 주셨고요. 료의 엄마는 화를 내면서 쓸모없는 딸은 필요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현재 료는 아버지에게 엄마를 만나러 갈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요. 나중에 리오는 가기로 결심하고 하야토가 병원에 같이 가줍니다. 병원에서 료의 엄마는 차갑게 왜 왔냐고 물어요. 리오는 엄마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걔가 화를 내면서 모진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걔를 때리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걔 편을 들면서 말하게 놔두라고 하셨죠. 리오는 엄마를 여전히 사랑하는 걸 깨달았지만 싸우고 나서 떠났어요. 집으로 향하면서 료는 하야토에게 엄마한테 화낸 게 후회된다고 말했어요. 엄마를 사랑한다고도 인정했고요. 말을 마치자 하야토는 카페에서 즐겁게 일하는 료의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말했어요. 료는 할머니와 하야토의 할아버지가 같은 카페에서 일했다는 걸 알게 돼요. 감정이 북받친 료는 하야토를 안는다. 하야토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어떻게 계획할지 생각한다. 모두의 역할과 기여 방식을 고려한다. 한편 여자애들은 각자 다른 일로 바쁘다. 몇몇은 장식을 하고 타카사키와 다른 애들은 몸매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 비교한다. 리리카는 료에게 하야토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 료는 과거를 회상하며 하야토는 그룹의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두를 좋아하지만 진짜 문제는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는 것이다. 한편 루카는 모두에게 장식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장면은 바뀌어 아카네와 오카의 언니가 나온다. 루카의 언니는 아카네에게 하야토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지만 아카네는 그 아이디어가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루카의 언니는 영화 속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데 남자가 일 때문에 여자를 떠나고 여자는 매우 감정적으로 변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카의 언니도 감정이 격해진다. 그러고는 여자애들에게 너희는 모두 경주 중이고 하야토가 상이라고 말한다. 누가 이기든 그를 차지할 거라고. 하지만 아카네는 이 대화가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오카랑 소야가 파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에미가 와서 평소처럼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 오카가 갑자기 하야토랑 결혼하고 싶다고 발표해. 소야는 충격을 받지만 거의 모두가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닫고 놀라야겠다고 생각하지. 한편 아카네와 료는 하야토를 자기들에게 더 가까이 데려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되면서 장식들이 아름답게 보여. 비루카가 연설을 하는 동안 아카네와 료는 하야토를 오카에게서 떼어놓을 계획을 세워. 료는 오카에게 뭘 좀 마시게 하려고 하고 우카는 동의해. 막 술을 마시려는데 고양이가 방해해서 못 마시게 돼요. 료는 엄청 화가 나죠. 그러고는 아카네 옆에 앉아서 오카가 하야토한테 못 가게 무슨 수를 써야 한다고 말해요. 아카네는 겁먹은 척 당황한 척 하면서 하야토한테 매달려요. 리오는 그걸 보고 충격받고 좌절하죠. 다음은 선물 교환 시간이에요. 타카사키가 선물 포장을 맡았는데 수상해 보여요. 알고 보니 장난을 쳐서 하야토한테 아주 이상한 선물을 줬더라고요. 하야토는 화를 내면서 왜 크리스마스에 그런 선물을 줬냐고 물어본다. 그러고 나서 여자애들은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 하야토가 방에 들어가자 에미와 아즈야는 옷이 찢어졌다고 핑계를 대면서 다시 갈아입어야 한다고 한다.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다. 모두가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카는 갑자기 하야토에게 키스한다. 키스 후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재빨리 떠난다. 하야토는 충격을 받고 왜 그녀가 그랬는지 계속 생각한다. 다음 날 오카는 계속 하야토를 쳐다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카는 나중에 하야토가 키스 후 별 반응이 없어서 자기를 좋아하는지 궁금해한다. 알아보기 위해 그녀는 그를 미행하기 시작한다.
하야토가 눈치채자 그는 왜 자기를 따라오냐고 묻는다. 오카는 초조하게 그에게 첫 키스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야토는 놀라지 않고 그녀에게 술에 취하면 더 엉뚱한 짓을 한다고 상기시킨다. 오카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나중에 하야토는 아미덱에 오카의 술 취한 행동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오카는 당황해서 하야토에게 사과한다. 이번 에피소드는 법정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자애들이 하야토의 외모와 몸매에 대해 야한 농담을 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다음 장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한 타카사키로 시작됩니다. 타카사키는 모든 선물과 새로운 선물 규칙을 바꿀 것이라고 발표하는데 이 규칙은 모두를 놀라게 하고 누구든 하야토에게 키스할 수 있게 하거나 하야토가 누구에게든 키스할 수 있게 합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지만 아즈마는 가장 먼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야토는 당황한 표정이고 그룹은 누가 먼저 하야토에게 키스할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시라주쿠는 부끄러워하고 아미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듯합니다. 아카네는 마침내 하야토에게 키스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고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긴장하며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단호했고 결국 하야토에게 키스하고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루리카랑 리에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반응할 거야. 리에바가 갑자기 아카네를 뒤로 잡아당기고 타카사키도 다음에 하려고 하지만 루리카가 막아. 그러자 레아가 루리카한테 하야토랑 키스하는 게 두렵냐고 물어봐. 하야토가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키스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해. 나중에 리에는 하야토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해.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러 곳을 방문하고 그날 밤 별 아래 누워 있어. 하야토가 리에에게 키스하려 하자. 그녀는 갑자기 그의 뺨을 때리고 재빨리 사과해. 그녀는 이미 아카네와 키스했으니 자신과는 다른 날에 키스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해. 다음날 하야토는 리에가 왜 화났는지 눈치채지만 너무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한다. 그는 에미에게 리에가 왜 화났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미미스는 오해하고 리에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미스는 리에에게 공격하지만 리에는 쉽게 피한다. 에미는 리에가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리에가 사실은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나중에 목욕을 하면서 리에는 누가 하야토에게 최고의 여자친구인지 생각한다. 그녀는 또한 가족에게 전화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놀란다. 리에오는 전에 어머니에게 나쁘게 행동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화내지 않는다. 리에오는 엄마가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야토는 갑자기 리에오에게 키스하며 이제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리에오는 너무 놀라 아무 반응도 못합니다. 얼마 후 에미가 다시 리에오를 공격하고 이번에는 리에오가 피하지 못하고 다칩니다. 에미는 리에오가 또 피할 줄 알았기에 놀랍니다. 한편 하야토는 잠을 자려고 하지만 여자애들이 계속 잠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에미가 하야토의 민감한 부분을 공격하려 하고 그는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 다른 여자애들이 모두 달려와 그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에미는 사과하며 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여자애들은 누가 하야토에게 약을 발라줄지 다툽니다. 점심시간의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하야토의 할머니에게 요리를 배운 시라지쿠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다 같이 즐깁니다. 하야토는 할머니에 대한 향수를 느낍니다. 드디어 새해가 되고 모두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각자 소원을 말하지만 사실 모두 같은 것을 바랍니다. 시라지쿠는 하야토의 아내가 되기를 바랐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아카네와 리에오는 그녀를 놀립니다. 루카는 그들의 가족과 케이가 계속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루리카는 카드를 배달하지만 밤새도록 일해서 매우 지쳐 보입니다. 한편 하야토와 친구들은 식사를 시작한다. 식사 직전 하야토는 다들 멈추라고 말하며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설명한다. 이것은 모두가 그 뒤에 숨겨진 노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자 하야토는 시라지쿠에게 자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주장한다. 한편 아카네는 사치의 고양이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챈다. 에미는 고양이가 저렇게 쳐다보면 귀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옛 믿음을 설명한다. 아카네는 무서워서 하야토에게 매달린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귀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시라지쿠는 귀신을 쫓는데 야한 이야기가 효과 있다고 말하며 주의를 돌리려 한다. 하야토는 술 때문에 다들 취했다는 걸 깨닫는다. 아카네는 울면서 하야토에게 자기를 싫어하냐고 묻는다.
하야토는 술 때문인 걸 알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러자 아카네는 그에게 자기를 아내로 맞아줄 거냐고 물어 곤란하게 만든다. 한편 루리카부도 술을 더 마시며 피곤해서 방에 가는 걸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야토는 에미는 쉽게 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중에 하야토는 잠이 들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꿈꾼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새해가 힘들 것 같다고 느낀다. 한편 에미와 다른 애들은 카드놀이를 하는데 에미가 실수로 오카를 쳐서 오카가 화가 나서 에미를 때려. 하야토는 에미에게 말을 걸어 2달 뒤면 졸업이라는 걸 상기시켜줘. 에미는 대학 추천을 제대로 받았다고 밝혀 하야토는 에미가 전에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서 놀라. 나중에 하야토는 모두를 모아 자기가 카페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 도쿄 대학교를 그만둘 거라고 발표해. 하지만 아무도 예상했던 일이라 충격받지 않아. 그러자 오카가 다음 달에 이사 갈 거라고 발표해. 오카는 하야토에게 프랑스 파밀리아에서 패션을 공부할 계획이라고 말해. 에미 졸업을 축하하지만 오카가 떠나는 걸 싫어해. 나중에 오카는 하야토에게 파밀리아를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해. 다음날 아침 루카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만 하야토가 안 보여. 결국 공항에 도착하고 오카는 떠나기 전에 하야토에게 키스로 놀라게 해. 오카가 떠난 후 에미와 하야토는 그녀에게 편지를 전달해. 하지만 에미가 편지를 떨어뜨리고 줍다가 트럭에 치일 뻔해. 한편 루카는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해